제가 이거는 정말 나름 야심작으로 준비한 건데 요즘에 찌라시 너무 많이 돌죠. 여러분들 정보에 밝은 분들 아니더라도 요새는 이제 워낙에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찌라시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거 맞는지 아닌지 저한테도 엄청 많이 물어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는 것들 제가 나름 취재한 내용을 갖다가 이거 맞는지 아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도는 찌라시가 뭐냐면은 김복형 대 정계선. 이게 뭐냐?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이 서로 논리적으로 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거예요. 두 재판관, 찌라시 내용이 이거예요. 두 재판관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정계선은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김복형은 법적 안정성과 헌법 규범의 엄격한 해석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계선은 탄핵 찬성파, 김복현은 탄핵 반대파로서 서로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자, 두 사람의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펙상으로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27기 충주 출신입니다. 의대를 처음에 들어가서 서울에 다니다가 뭐 조영래 평전을 읽고 진로를 틀었다고 그러죠. 다시 재수로 서울법대. 야, 지금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되니 괴물이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사시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서부지법원장.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올해 1월에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고, 그러니까 고등부장 출신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은 맞다. 이게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력이긴 하죠. 김복형 재판관 보겠습니다. 68년생이고요. 24기. 부산 출신입니다. 서울법대 출신이고 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아무나 못하는 직책입니다. 법리연구를 총괄을 하니까. 그리고 고법부장판사. 왜 그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승진을 한 고법부장판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용팀, 기각팀 들려드렸을 때 기각팀, 그러니까 이진숙 사건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각팀 4명이 전원 고법부장판사 출신. 그래서 이 사람도 고법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작년 9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한 재판관입니다. 사실 만만치가 않죠. 그럼 과연 둘이 정말 논리 대결을 펼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름 이제 깊숙하게 취재를 했는데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나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내부에서 하더라고.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성향을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헌재 재판관들도 일종의 저 포커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박판. 그 재판관이 이 나중에 마지막에 판결을 하잖아요. 사실관계 다지고 그리고 연구관 보고서 회람해가지고 쟁점별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하고 마지막에 평결이라고 부르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평결 전까지는 최대한 자기 입장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연구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재판관님들 정말 안 드러내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누가 어떤 생각을 한다, 둘이 서로 맹렬하게 다툰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 희망 회로에 가까운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나중에 평결 시점에 가서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뭐 다수 의견에 뭐 반대 의견, 별개 의견으로 낼 수는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 왜냐? 지금은 평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정말 여기서는 기각을 이끌어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인용을 이끌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내부에서 좀 정치를 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잘 설득하면 되겠다. 그 수를 서로 들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초반에 다 읽혀버리면은 왜 도박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갖다가 초반에 다 들켜버리면은 이거는 포섭 대상이 되거나
자칫하면은 끝나버려 판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자기 표정과 자기 입장을 숨긴다. 왜 헌재의 심판을 갖다 고귀한 헌재 심판을 제가 뭐 도박판에 비유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속성은 돌아가는 성격을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와 드디어 했네요. 이것도 제가 설마 이걸 하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하라고 방금 전에 들려드렸는데 뇌물하고 공갈 혐의로 최상목 대행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무고로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진짜. 정말 이렇게 극한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보로 나온 내용이라서 좀 들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찌라시 해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어서 이 얘기는 정말 길게 하고 싶지 않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길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둘이 어쨌든 그 머리채 잡고 싸우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건 있어요. 이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는 나옵니다.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왜 처음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그냥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법조 취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로 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런 평가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에 오르고 임명 동의를 해가지고 바로 헌재 재판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세에 따른 사람 아니야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맞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건 맞다고 합니다. 자, 찌라시 팩트 검증 또 하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판결 안 하고 도망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찌라시 내용 그런 거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4월 18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 시중에 그런 얘기 많이 돕니다. 이거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가지고 이거 무서워가지고 그때까지 판결 안 하고 있다가 4월 18일 날 그대로 퇴임을 해버린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전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찌라시의 상상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그럼 8명 중에 2명이 빠지잖아요. 그럼 6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목 2명인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잖아요. 임명 못합니다. 6명이면은 헌재가 심리 자체를 못합니다. 이거 6명이라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진숙 때 심리를 했던 거는 헌재가 임시로 그 7명 이상이어야지 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놨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 효력 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면은 심리 자체를 못합니다. 결론을 못 내는 건 물론이고 심리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찌라시 내용이 4월 18일까지 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퇴임하면 헌재는 6명이 되니까 기관 마비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심판은 판결은커녕 심리도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조금 지금 상태로는 좀 희망 회로에 가깝다. 그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태로는. 물론 그런 상황을 바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매일같이 지금 평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또 하나 찌라시 주제 중에 문영배가 멘붕이다. 그런 게 있어요. 화교 연구관이 무슨 폭로를 해가지고 문영배가 멘붕에 빠졌다. 그 여러분 뭐 유튜브 썸네일로도 조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문영배가 멘붕이다. 화교 연구관 폭로에 문영배 멘붕. 이거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구관 중에 누가 화교가 있다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화교 아니다. 이 사람 전혀 화교 아니고 미국 국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헌재가 그러면 왜 이거를 정정을 안 하고 이거를 밝히지 않냐? 사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중국 국적이다, 화교다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헌재가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은 나름대로 인권 옹호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국적에 대해서 중국 국적이 아니다라고 헌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국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 차별을 갖다가 헌재가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보 대응을 안 하지만은 이거는 명백히 아니다. 중국 국적이가 아니다. 화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폭로 뭐 이런 거 없어요. 연구관이 무슨 폭로를 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뭐냐면은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해서 헌재 내부의 여론이 좋은 거는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 발언 아시죠? 문제의 발언. TF 대본. 그때 그 심판 진행하던 중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영배 대행이 자꾸 내 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나는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하는 거다.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내가 쓴 게 아니고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다. 이 대본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들도 합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본이라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써놓은 겁니다. 이 대본이라는 거를 누가 쓰냐면 이제 연구관들이 씁니다. 어떤 연구관이냐면은 한 10명 정도 돼 있는 이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TF가 있습니다. 이 연구관들이 이 대본을 쓴 거예요. 대본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몇 대 몇으로 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그 대본이 있으면 먼저 다 했죠. 근데 그 대본은 아니고 절차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들이 뭐 이를테면 증인 신청을 한다면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 재판관 뭐 8명의 합의로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내지는 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 그 재판 진행에 관한 그런 일종의 순서도 플로우 차트 그거를 이제 이 대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대본 발언으로 인해서 연구관들이 엄청 사실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 대본이라는 거를 연구관들이 재판관들 허락 없이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 재판에서 더군다나 거의 생중계 되다시피 하는 재판에서 연구관 대본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화살이 다 연구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연구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사실. 재판관들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재판관들은 아니고 소장 대행으로서 재판 진행을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위험에 노출시킨 거 아닌가. 그런 여론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인심을 많이 잃은 것은 맞다. 그리고 멘붕까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주변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뭐 힘들어한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이제 전원으로는 있습니다. 이제 확인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저도 막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고 왜 이렇게 됐나? 자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너무 튀는 행동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했잖아요. 초시계 갖다 놓고 계속 저 초시계 시간 다 됐습니다. 끊고. 그리고 뭐 발언 기회 3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3번 발언 가지고 또 행범방이라든지 행범방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 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실 내부에서 보기에도 소장 대행이고 소장 대행이면 그 기관은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웬만하면은 권위를 세워주고 싶고 이 사람의 진행대로 재판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너무 외부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소장 대행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 방증이 아닐까. 왜 못 세우나? 앞서의 여러 행적들 그리고 그로 인한 후과들 그 내부의 평가라든지 또 본인의 멘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분위기가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찌라시 주제 또 하나. 보석, 윤 대통령 보석이 아니고 구속 취소. 구속 취소로 분위기 뒤집어졌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크게 요소가 아니다. 결정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속 취소는 신병에 관한 것이고 또 구속 취소에서 문제 삼은 것은 날짜에 관한 거잖아요. 이 구속 기간 계산한 데서 날짜에 관한 것이고 또 이제 공수처 수사권을 언급을 했다고 하지만은 헌재에는 공수처 수사 기록이 많이 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 기록이 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뭐 변론을 제기하고 막 다시 막 판을 흔들고 그거는 아니다. 다만 그럴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윤 대통령 심판이 기각된다고 믿는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됐으니까 다시 변론 제기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심판의 쟁점들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한 게 맞아?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구속 취소로 인해서 쟁점이 하나 더 생기고 이거로 심판이 늦어지고 변론이 재개되고 이거는 전혀 아니다. 판이 뒤집혔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찌라시 또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찌라시 내용을 검증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이 아니 찌라시다 거짓말이라며.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밖에서도는 5대3 있잖아요. 5대3 얘기. 그러니까 3세 명이 누구냐? 이제 이 김복형, 정영식 그리고 이제 조한창 3명이서 붙들고 있다. 그래서 5대3으로 기각될 거다. 이것도 뭐 사실과 다르다고 해. 일단은 제가 내부에서 취재하는 거로는 평결 자체가 일단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왜 판결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 알려드릴게요. 림보 세븐님께서 뭐요? 불행회로. 진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니 이게 다 행복회로고 희망회로면은 그러면은 너는 불행회로 돌리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너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희망회로 돌리고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가 언론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거로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한 혼란과 파열음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책임 안 져요.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취재 근거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헌재 내부에서 지금 다 평이 비밀로 하고 연구관들도 재판관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런 찌라시들의 소스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취재하는 사람들도 정말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그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분야를 취재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택도 아닌 찌라시들이 도는 거 보면은 헌재 내부에서 보안이 잘 지켜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